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을. 끊임없이 바뀌는 계절처럼 세종시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도심을 벗어난 마을 역시 그 변화에 발맞추어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침산 샛들마을도 낡고 해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준비에 한창인데요. 살기 좋은 동네, 주민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가는 침산 삿들마을로 떠나봅니다. 조치원읍에서도 고지대에 위치한 침산리, 흔히 달동네라고도 불리는 마을인데요. 계속되는 발전과 변화로 도시의 모습을 닮아가지만 여전히 마을의 곳곳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녹슨 철문과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슬레이트 지붕은 마을이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곳이 침산리라 불리게 된 건 채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건 침산이라는 건 내가 자라면서 알기로는 얼마 안 돼요. 원래는 여기가 방암리였어요. 옛날 이름으로 방암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침산리 하면 몰랐어요. 이제 방암리라는 건 이제 우리 동네 요안이 들어가면은 옛날 이런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 앞에 큰 방앗간이 있었어요. 이 소가 이렇게 끌고 이렇게 그 방아가 있었는데 그 방아가 있었다고 그래서 어른들 말씀이 우리는 모르는데 어른들 말씀 그래서 여기를 방암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후에 붙여진 마을의 이름이 지금의 침산. 마을 뒷산이 다듬이 똘처럼 길고 평평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큰 방앗간이 마을의 명물일 만큼 작고 조용했던 시골 마을. 이곳에 경부선 철도가 들어서면서 마을은 덩달아 활기를 띠게 되는데요. 제가 60년 후반부터 이 기차를 타고 저기 대전으로 통학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 있는 저기 방음벽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그냥 철도 선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일용직 상인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날 기차가 그때는 완행열차였었잖아요. 정차할 때마다 집에서 만든 뭐 과자, 뻥튀기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과일, 농사지은 과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쿠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서 그 차에서 한 5분 정도 정차할 때 팔고 나오고 이런. 그러니까 각지에서 모여든 외지 상인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토백이보다도 그런 상인들이 참 많았던 동네였었어요.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을 위해 교통이 용이했던 조치원에 철도를 놓았는데요. 때문에 당시 충남도청이 있던 공주보다 조치원이 충청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철도가 놓이고 역이 만들어진 후 역의 이름을 짓기 위해 지명을 한자로 고쳐 부른 것이 바로 조천원, 지금의 조치원역입니다. 모습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을 한편에선 당시 관사로 썼던 건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낡고 허물어진 건물의 외관은 마을의 오래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월에 덮여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가지만 시간이 흘러야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학. 최근 침산리에선 소설가 백용은 선생의 작업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백용은 선생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문예지 백수문학을 창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백용은 선생의 지필터가 침산리에서 발견되었으니 마을의 보물을 찾아낸 셈이죠. 백수문학은 그 1956년부터 창간호가 발간돼서요. 지금까지 이제 80호가 올 가을에 나왔습니다. 현재 62년의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한국 문학의 어떤 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문예지입니다. 문학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백수문학. 이 문예지가 탄생하기까지 백용은 선생을 비롯한 문인들은 많은 문학적 고민을 거듭했는데요. 조치원역에 위치한 은하수 다방에 모여 교류하며 작품 활동을 했던 것이 지금 세종시 문화예술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한국 문학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지만 그 가치는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볼거리라든지 어떤 체험거리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침산리에 있는 선생님의 생가라든지 또 충령탑 대단히 아름답거든요. 예, 그런 어떤 풍경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우리 그 침산리가 이제 더 많이 소개되고 또 중요한 어떤 인물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마을이라는 것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백용은 선생은 침산리에서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쳤는데요. 침산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 삼아 백일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공원 가운데 세워진 충령탑은 침산리 주민들의 자랑으로도 꼽히는 명물.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침산이란 마을의 이름은 평평한 뒷산의 지형에서 따왔지만 사실 주민들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가난과 함께 새들어 살았던 그 옛날의 주민들. 하지만 취약지구 개선 사업인 샛들마을 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을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옛날 방암리 동네 30년, 50년 전에는 조금 여기가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근데 30년 전에 내가 시집을 봤는데 그때부터는 그렇게 뭐 싸우는 일도 없고 참 이렇게 아래일찍 친절하게 지내고 인사하고 뭐 괜찮더라고요. 지금까지 그건 이웃 간의 대화 소통은 좋아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낸 이웃들은 이제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웃이 굉장히 좋죠. 이웃이 거진 40년, 50년 옛날에 시집 와서 사시던 분들이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이지, 이 집에 아침에 뭐 해 먹었더라, 이 집에 점심에 뭐 했더라. 왜냐면은 집에서 푸성기 뜯으면은 나눠주거든요. 옆집에 나 이거 오늘 이거 이만큼 뜯었는데 우리 식구가 없으니까 같이 나눠 먹자. 그러니까 집집마다 반찬이 좀 비슷할 정도로
그게 참 좋은 거잖아요. 같은 밥, 같은 음식, 같은 반찬을 먹는다는 건 성격이 그만큼 조화롭고 같이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웃 간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뜰을 만든다는 의미의 샛뜰마을 사업. 낙후된 마을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지만 마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바리스타 교육이 진행 중인 이곳.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칼리는 목동이 있었어요. 먹고 오니까 우리 카페인을 커피를 많이 받아 섭취했을 때. 한마디라도 놓칠까 경청하며 커피를 공부하는 자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커피를 처음에 커피 이렇게 안 불렀고요. 근데 중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러시아에서 들어온 커피를 드시고. 이론이 끝나고 직접 커피를 내려보는 시간. 댐핑하세요? 댐핑하실 때는 네, 손가락. 그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도 기억이 조금 있네. 그죠?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리스타 이외에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친목도모도 하시고 여가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재능도 많이 좀 발견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끼리 이제 화합이 특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분녀 회장님이라던가 이장님 이렇게 어쨌든 이런 거 배우는 과정으로서도 모여서 회의 종류가 또 많이 길어지고 그러면 만약에 집에 무슨 일이 있다던가 하면은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동네에 무슨 일이 있다던가 하면은 서금치 않고 이장님, 분녀 회장님 이렇게 같이 도모해서 많은 일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마을의 발전과 환경의 개선이 이끌어내는 건 결국 사람의 변화인데요.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큰 역할을 한 건 바로 마을의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주민들이 전통춤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 함께 모여 무언가를 배우며 이루어가는 공통의 경험이 주민들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주민들끼리 화합이 잘 안 되고 안 된다기보다는 잘 모르고 근데 지금 이제 우연히 공동체 그걸로 해서 주민 제한 사업으로 해서 그걸 하게 돼서 지금은 많이 즐거워하고 많이 참여들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주민들끼리 화합이 많이 잘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룬 침산 샛뜰마을.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려진 집과 방치된 건물은 마을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가 발벗고 나섰는데요. 이곳에서는 침산 샛뜰마을과 관련한 사업회의가 한창인데요. 예산이 좀 몰려서 2억 정도는 지금 관급자재 발주를 안 했어요. 2억이? 그래서 이제 골목 정비를 하면 담장 정비 같은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마을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집 위주로 지금 있죠? 여기 빈집들이 있으니까 빈집도 일부 철거한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바로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재개발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재개발 정비구역이 묶여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계속 이제 묶이다 보니까 일부 이제 외지인들이 이제 뭐 투자를 해놓고 방치된 건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빈집들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환경 정비 쪽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이제 저희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제 그 공동체를 복원하는 쪽. 그래서 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이제 역량 강화, 주민 역량 강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샛들마을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기반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데요. 침산리 또한 1차 개선 사업으로 하수도와 도로공사가 한창입니다. 고려 연립하고 그쪽 있잖아요. 다 됐어요. 그쪽도 다 되고. 추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마을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박은선 씨는 이러한 행정적 문제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빨리 하지 않으면 얼어서 주민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거 막 계속 공사한다고 시끄럽고 그렇잖아. 불편한 거 없어요?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특히 여기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하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았던 분들이 많아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거부 반응이 너무 심했어요. 학생들이 와서 뭐 취재를 해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같은 전문가 분들이 가도 왜 왔느냐,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다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여기에 마을 활동가로 온 이상 계속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우선으로 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그 집수리 때문에 왔어요. 실질적으로 고쳐 티 안 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래, 자기 안 나온다고 했잖아. 사람들도 완전 기분 다 빠져니 한 거 있지. 마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은선 씨의 모습에 주민들도 이제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집수리 얘기하세요. 어디 고쳐야 되는지 그 다 우리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마을을 제 집처럼 돌보며 신경 쓰는 은선 씨 덕분에 주민들의 생활도 이전보다 나아졌는데요. 여기 이렇게 막아버리고 요 앞에 보이는 요 세 칸만 창호로 해가지고 하면. 은선 씨는 진심이 통한 것이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수리 때문에 왔는데요. 어머니 어디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 한번 봐도 돼요? 요 방학. 이거는 창호죠, 창호. 다가오는 겨울 어르신이 혹여 추위에 몸이 상할까 꼼꼼하게 집안을 살핍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저희가 조율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단열을 나는 스티로폼을 이렇게 대고서는 게 뭐지 합판 이렇게 대고 그냥 도배해도 되잖아요. 아들이 뭐 그거 하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빠짐없이 듣고 전달하는 게 은선 씨의 일 중 하나. 그러니까 고공사 따로 하고요. 그러면 단열 공사가 되고요. 여기 길이 좀 너무 조금 곡해서 겨울 같은 때 얼으면은 조금 저기 돼서 그런 거. 또 등 요새 좀 불이 좀 가로등이 좀 환해지다가 요새는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밑가가 안 되니까요. 여기는 아무래도 아파트 같이 뭐 여러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들은 뭐 밑가가 안 되니까 뭐 아무래도 저기 하든 안 하지요. 주민들의 발이 되어 뛰어다닌 은선 씨 덕분에 올해 겨울은 따뜻할 듯합니다.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도 있지만 언젠가 이곳에도 사람 냄새가 나기를 기대하는 은선 씨. 사실 조치원읍 안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그 골목길도 있고 옛 정서도 있고 뭐 7, 80년대 건축물도 있고 그렇게 조금 정겨운 사람의 모습이나 정겨운 어떤 주택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거, 담장 너머로 서로 이야기 나누시는 거 이렇게 보는 것이 아파트하고 전혀 다른 정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을에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더 특색 있는 마을로, 오히려 신도시의 아이들이 여기 와서 시골 정서,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즐겁고 살기 좋은 마을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 변화한 만큼 변화해야 할 것도 남아있는 지금. 주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갈 과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제일 취약한 지역으로 버려질 수도 있는 마을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들이 주민 공동체가 복원이 되고 좀 젊은 층이 유입이 되고 젊은 층과 이제 노인이 같이 공유되는 공간들을 만들고 논의 구조를 만들면 이게 이제 훨씬 더 한 단계 더 발전된 마을이 되고 결국은 그 마을의 발전 사례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아파트 문화에 이제 계속 가는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을까. 지금 아파트에 대한 문제들은 기존 마을들을 수리하면서 계속 쓸 수 있으면 그런 부담, 국가의 큰 부담을 덜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기본권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필요할 사업이고요.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젊은 층들이 또 유입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래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동네 그리고 쪽방촌, 취약하고 열악했던 그곳은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공간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새로운 뜰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마음껏 꿈을 펼치고 웃을 수 있는 곳,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동네. 침산 샛들마을은 내일을 또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